2026 시즌을 앞둔 지금 미국 축구계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른 온도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의 다음 행선지옥은 또 다른 슈퍼스타의 은퇴 시점을 이야기할 때 LAFC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케빈 더브라위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이름이 손흥민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인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LAFC 단장이 최근 비공식 석상에서 남겼다고 전해지는 발언이 미국 언론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2026년은 이름값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시즌이 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곧바로 해석의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 한 명을 영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팀의 전술 마케팅 리그 포지션 그리고 MLS 전체의 위상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미 손흥민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이 팀은 단순한 서부 컨퍼런스 강호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관중, 동원 글로벌, 시청률 아시아 시장 반응까지 모든 지표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FC가 다음 카드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브라위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럽 무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미드필더 전성기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술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선수,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과 오랜 시간 같은 무대에서 존중과 신뢰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일부 유럽 매체들은 더브라위너가 경력의 마지막을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서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LAFC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언급된 사람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표현은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축구계에서 이 문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독 전술 연봉이 아닌 사람을 이유로 팀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더브라위너와 손흥민이 비공식 행사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더브라위너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다는 관찰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목격담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MLS 구단들이 슈퍼스타 영입을 준비할 때 항상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왔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 조합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LAFC에서 공격의 방향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간 침투 마무리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모두 팀의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브라위너가 합류한다면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마지막 패스의 질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스타가 함께 뛰는 그림이 아니라 LAFC 전체의 공격 구조가 재설계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리그 차원의 파급력입니다. MLS는 오랫동안 메시 효과에 기대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내부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메시 이후의 리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콘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에 더브라위너가 합류하는 그림은 MLS 사무국 입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광고 시장과 스폰서 반응 역시 흥미롭습니다. 이미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아시아계 글로벌 기업들과의 접촉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브라위너라는 유럽 축구의 상징적 미드필더가 더해진다면 LAFC는 단일 구단으로서 전례 없는 다국적 스폰서 구조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팀 강화가 아니라 MLS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변수도 존재합니다. 연봉 구조, 셀러리 캡, 지정 선수 슬롯, 그리고 무엇보다 더브라위너 본인의 몸 상태와 커리어 계획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이 소문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이런 가능성을 너무 일찍 무시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LAFC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더브라이너가 정말로 소니를 위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말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이적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의 소문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이런 소문과 가능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2026 시즌을 향한 LAFC의 행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설계 그리고 그 옆에 더브라위너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선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 축구협회는 22일 팬들이 직접 참여한 2025 KFA 올해의 골과 2025 KFA 올해의 경기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 마케팅 플랫폼 플레이크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1,450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 결과 손흥민이 지난 11월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뽑아낸 프리킥 득점이 57.4%의 지지를 얻어 올해를 가장 빛낸 골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수비벽을 넘기고 골대 왼쪽 상단에 볼을 꽂았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이 월드컵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뽑아낸 득점이 24.2% 득표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23년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와의 홈경기에서 나온 중거리 슈팅 득점과 2024년 아시안컵 8강 호주전에서 나온 연장전 프리킥 득점에 이어 3년 연속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또 2025 KFA 올해의 경기는 손흥민과 조규성이 나란히 골맛을 보고 2-0 승리를 따낸 볼리비아 평가전이 4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9월 원정으로 치른 미국전 2-0 승이 25.5%로 2위,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 치른 쿠웨이트전이 14.5%로 3위에 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2022년부터 매년 연말 그해 열린 각급 대표팀 경기를 대상으로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를 뽑는 팬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풋볼튜브TV는 이 흐름을 단순한 흥분으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정황 그리고 축구가 가진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 조합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설적인 만약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LAFC와 MLS의 미래는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